안녕하세요. 요즘은 자주 얼굴을 보이게 되네요. 그래도 이제는 익숙해져서 인사드리는 게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이번 시간은 7000의 사용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한창 빠져 있었던 7000A 모델이에요. 우선 조작 상자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요거는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누르고 넘버 1이 나왔을 때 화살표를 누르면 현재 속도가 표시가 돼요. 요게 1000단위, 100단위, 단단위예요. 그런데 속도는 100단위까지가 쓰여지겠죠. 지금 한 3000 정도로 맞춰서 테스트를 할 거고요. 그리고 화살표 누르면 이게 이 속도가 입력이 되는 거고요. 이 화살표 상하로 있죠. 한 버튼 누를 때마다 반바퀴씩 회전을 합니다. 요거는 엔터키, 요거는 프로그램 모드로 들어가는 키고요. 요거는 바늘 상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요 표시는 슬로우 스타터,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천천히 박히는 거예요. 시작 지점에서 한 바퀴가 늦게 박혀요. 안전한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답답하면 꺼서 일반 모드로 하시면 되고요. 요 키는 연속 도매입니다. 연속 도매, 계속 도매예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땀수를 키우게 되면 길게 되는 거예요. 8땀,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같이 맞춰주면은 8땀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지정된 길이만큼 땀수를 이렇게 라벨 작업할 때 많이 쓰는 건데요. 이거는 공장에서 많이 씁니다. 요건 역시 줄여서 땀수를 2땀으로 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 앞부분이 2땀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뒷부분은 4땀 그대로 뒀기 때문에 4땀이 되는 거고요. 도매가 들어가면서 내가 밟는 구간까지 계속 밟고 스톱을 하면 첫 도매, 끝 도매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자동 노루발 올림 장치인데 7000A 모델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요거는 사절을 오프 시킬 수 있어요. 온, 오프입니다. 가위 그림이 뜨면은 사절이 되는 거고요. 가위 그림이 없어지면 사절이 실행이 안 되고 이렇게 길게 실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바늘 위치가 현재 위로 있죠. 밟았을 때 계속 위로 있는 요 그 선 위로 바늘이 표시되어 있으면은 항상 상정기로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눌렀을 때 선 아래로 바늘이 내려가면 하정지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겁니다. 편안하게 작업을 하시려면 하정지 위치로 두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거는 전자식 와이퍼 기능인데요. 이 모델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스타트 도매가 더블이 돼요. 2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뒤에다 한 번 더 누르면은 더블이 되는 거고요. 완전히 끄면은 스타트 도매가 안 되고 엔드 도매만 됐죠. 뒤에도 꺼버리면 마찬가지로 도매가 없이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도매 버튼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도매를 줄 수도 있습니다. 땀수 다이얼을 키우거나 줄일 때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크게 키웠을 때가 5땀이에요. 박물용이기 때문에 5땀입니다. 이렇게 땀수가 커졌죠? 요거를 줄이게 되면 아주 작게도 줄일 수 있어요. 1땀 거의 안 나가겠죠? 네,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땀수가 작아서 좀 키워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땀수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위쪽에 미실 감기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올려주고요. 왼쪽으로 당겨서 시계 방향으로 6, 7바퀴 돌려주신 다음에 끊어주세요. 그리고 더 탱탱하게 감고 싶다고 하시면 이거를 조여주시면 되고요. 연하게 감고 싶다고 하시면 풀어주시면 됩니다. 밑실을 감을 때는 반드시 실을 빼시고 뒤에 노루발 레바가 있어요. 들리는 레바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속도는 절반 이하만 밟으세요. 천천히. 네, 이렇게 감으셔도 충분히 빠르게 감을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적당히 감기게 되면 자동으로 레바는 후퇴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유창에 보시면 기름 이 상태인데요. 가끔씩 기름이 올라오시는지 풀로 밟아보세요.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정상입니다. 북집 장력 조절 부분인데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들어서 흔들었을 때 살짝 내려오거나 멈추고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살짝 내려오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긴 한데 좀 더 탄탄한 조시를 원하시는 경우는 지금처럼 살짝 흔들어도 내려오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가끔씩은 이렇게 텐션을 느껴보세요. 어느 정도 세기로 나오고 있는지 느껴보세요. 익숙하게 몸으로 익히시면 아주 좋습니다. 윗실도 마찬가지예요. 당기면서 잘 나온다, 안 나온다, 혹은 중간 정도다. 중간 정도에 맞춰 놓으시고 조금 빡빡하게 나오는 느낌인데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재봉을 했을 때 지금 검은 실이라서 조금 덜 보일 수는 있는데요. 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잘 맞고 이상적으로 땀이 잘 형성이 됐습니다. 중간 정도에서 약간 빡빡한 정도였는데 이런 조시가 나오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 컬러를 바꿔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검은색 밑실이 약간 올라와 있죠. 이렇게 윗실이 많이 잠겼다는 거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주황색 실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풀어줄 거예요. 장력을 맞출 때 이렇게 맞추시면 아주 잘 맞출 수 있어요. 지금도 약간 검은색이 올라와서 조금 더 풀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차이를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제 육안으로는 1, 2, 3번 순으로 박았는데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장력을 풀수록 왼쪽 거는 지금 검은색이 거의 안 나오고 이쪽과 이쪽은 검은색이 보이죠? 뒤집어 보겠습니다. 거꾸로. 이 오른쪽 맨 마지막에 재봉을 했던 거는 주황색이 약간 흘러내림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 맨 오른쪽 장력이 가장 이상적으로 잘 맞은 거예요. 너무 타이트하게 맞으면 이런 효과가 나오죠. 좀 당겨서 입었을 때 트어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장력이 너무 타이트하게 맞아서 생기는 결과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작업을 합니다. 늘려서. 그러면 같은 그 거리에 실의 양이 더 많이 들어가고 느슨하게 재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늘려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티셔츠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히. 그랬을 때 약간 늘려서 재봉을 하시게 되면 땀이 그닥 밉지는 않으면서도 당겼을 때 트어지질 않죠. 저 이거 진짜로 같은 힘으로 당긴 거 맞습니다. 이게 타이트하게 맞으면은 살짝 당겼는데 지금 트어졌죠. 처음에 재봉했던 부분입니다. 침판은 보통 구멍 크기가 한 4가지 정도? 더 세분하게 간다 그러면 5가지도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얇은 민감한 원단은 얇은 바늘 6번까지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6, 7, 8, 9, 11, 14, 16, 18, 19, 21, 23 이런 식으로 2계단, 3계단 건너뛰면서 바늘이 굵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 침판 구멍은 21번 혹은 23번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이거보다 훨씬 작은 구멍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9번 바늘에는 현재 나오는 침판 구멍 중에 가장 작은 걸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땀뜸 발생이 훨씬 줄어들 수 있고요. 또 하나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노루발은 플라스틱 노루발인데 왼쪽과 오른쪽의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노루발은 같은 본봉 노루발이지만 자, 이렇게 3가지 노루발이 있다고 보면 맨 오른쪽에 가운데 홈이 이렇게 동그랗게 파져 있는 이런 노루발이 있는데 요게 얇은 원단 할 때는 불리합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노루발 넓은 것도 그닥 얇은 거 할 때 좋지 않아요. 맨 왼쪽에 있는 게 가장 일자 형태로 파져 있으면서 좁은 형태의 노루발이거든요. 평균적인 노루발에서는 왼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땀뜸 발생에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침판 구멍은 가장 작은 거를
하시는 거고요. 땀이 뛰는데 가장 효과적인 걸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니트 노루발로 명명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같은 조건으로 보신다고 하면 이 부분이 좁죠. 여기는 넓어요. 원단이 들어가면서 여기가 팽팽하게 당겨질 수 있는 부분이 없이, 늘어나는 원단 같은 경우는 여기로 원단이 약간씩 솟아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방지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그랗게 파져 있는 이 부분, 더 적을수록 땀이 안 뜹니다. 땀이 많이 뜬다 그러면 이 니트 노루발을 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그리고 처음에 설명드렸던 침판 구멍 크기를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구멍 크기가 가장 작은 거 9번, 8번, 경우에 따라서는 11번까지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11, 14, 16, 14, 16, 18, 19, 21 혹은 23번까지 쓸 수 있는 4단계 구멍 크기가 다른 침판입니다. 이 정도만 잘 활용하셔도 땀뜸 발생에 엄청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가장 어려움이 겪는 게 장력이 안 맞거나 실이 끊어지거나 이런 경우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실 끼는 방법이 S자로 꼰 거,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자로 오셔도 돼요. 여기 요 조시 탱크는 차절을 했을 때 실 길이를 조절하시는 그런 역할을 맡은 아이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지금 사절을 했는데 약 한 3.5cm 정도의 실이 남아있죠. 그러면 풀어서 좀 더 길게 나오게 해줄 수 있습니다. 훨씬 길어졌죠. 너무 길면 다시 잠궈서 짧게 나오게 할 수 있고요. 짧게 나오면 빼시면 돼요. 그러면 훨씬 길게 나와요. 이러한 영상을 보시고 적극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제가 요 밑에 내려와서 요 실거리의 안쪽으로 두 선을 끼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쪽으로 그냥 내려왔을 때 밖으로 빠져나갈 염려가 있어서입니다. 댐핑 반드시 껴주셔야 되고요. 껴주시고 장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실 장력, 윗실 장력 당겨서 잘 나온다, 중간이다, 안 나온다 몸으로 느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이 장력 조절의 가장 기본은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밑실, 윗실이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당기는 정도를 같은 힘으로 균형을 맞췄을 때가 가장 이상적으로 장력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아래 실과 이 실에 잘 모르겠다, 판단이 잘 안 서신다 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깔이 다른 실로 맞춰서 그게 잘 맞았을 경우 원하는 색깔로 맞춰서 다시 재봉을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겠죠. 여기 노루발 누름대거든요. 이 노루발 장력이에요. 누름 장력. 두꺼운 걸수록 힘을 많이 가해야 되고 얇은 걸수록 연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노루발 자국도 덜 나고요. 너무 많이 빼면 노루발 자체가 안에 있는 스프링이 빠져나올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고요. 네, 이런 다이마루 정도는 이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키 7000의 사용 방법 안내해 드렸습니다.